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 10월에 만나는 우리 지역의 숲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을 마친 해도 도시 숲입니다. 햇살은 따뜻하고요. 바람은 시원합니다. 그야말로 숲을 만나기에 딱 좋은 계절, 가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숲을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보시다시피 해도 도시숲. 네. 사실 우리가 많은 숲을 소개해왔지만 다 마을숲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익숙하거든요.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제 도시숲이라는 거는 더 정확하게는 마을숲이죠. 해도에 있는 숲이니까 해도 마을숲인데 아무래도 도심과 가깝다 보니까 도시숲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요즘 감각에 조금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냥 도시라는 것보다 도시의 숲자가 붙으니까 훨씬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나죠. 우리가 옛날 마을숲은 차를 타고 찾아가야 되는 거꾸로 된 경우가 되었고요.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도시의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숲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요즘 뭐 역세권, 학세권을 넘어서 숲세권이란 그렇죠. 말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도시만의 멋있는 숲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자 매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매력들을 지금부터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보시죠. 네, 그러시죠. 깔끔하게 정돈된 산책로와 잘 손질된 나무들, 쾌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꽃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반기는데요. 정성껏 가꾼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이는 해도 도시숲. 원래 어떤 공간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테마는 도심숲이기도 하지만 신상숲입니다. 신상, 예, 예. 많은 포항시민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개해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맞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공간이었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곳이요, 해도 도시숲. 그래서 네. 해도라는 곳인데요. 해도는 우리 형산강이 영일만을 만나는 마지막 하류 지점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아주 옛날로 가면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지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형산강 하구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갈대밭만 있고 그냥 염전이 있고 이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곳은 그냥 해도 공원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넓은 공터여가지고 행사를 이용하고 이렇게만 사용이 되었었죠. 네. 하지만 해도는 이 포항 제철이 생기면서 네. 어떤 제철 산업에 어떤 많은 좀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어떤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로 이제 유입되는 것을 차단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 시민들이 또 해도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제 어떤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난 곳이죠. 단순히 보기 좋고 걷기 좋은 숲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숲이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원래 숲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방풍림, 그러니까 바람을 막았다 이런 것처럼 이곳은 이제 미세먼지를 막아놓는 숲이 되는 거죠. 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상 속에 초록을 선물하고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해도 도시숲.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숲답게 이곳은 포항시가 선정한 맨발 걷기 8선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해도 도심숲을 느끼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 맨발인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것도 있지만 맨발로 숲을 거니는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날씨가 덥다, 춥다는 느꼈지만 땅의 온도를 느껴본 적 없죠. 어릴 때 빼고는 없는 거. 그렇죠. 네. 이게 맨발로 걸으면 땅의 온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시원하다, 뭐 네. 덥다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어떤 이 대기와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땅에서 느껴지는 기운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발바닥에
어떤 이러한 조그만 잔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니까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죠. 네. 왜 저기 이제 걸으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뇌순환까지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신발을 통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것과 또 그런 거 없이 바로 발바닥 촉감으로서 전달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이 매력이 한층 더 배가 된다고 느끼는 거는요. 단순히 맨발 로가 있다기보다도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잘 정돈된 길을 만들어놨다는 매력이 또 걷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거 맨발로 들으니까 해도숲의 좋아요. 또 매력이에요. 그러게요. 네. 야. 맨발로 걷고 숲의 공기를 느끼고 요즘 같은 때 조금은 자유로운 기분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해도 도시숲. 이곳에 오면 맨발로 걸어보는 경험 외에도 지나치지 말아야 할 장소들이 있는데요. 전쟁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충원 시설들입니다. 오늘 도심숲은요, 걷는 재미도 있지만 보는 재미가 있고요,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충원탑, 위령탑 이런 맞아요. 역사적인 조형물들이 많네요. 맞아요. 해도가 형산강 하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형산강은 우리 포항의 역사, 특히 6.25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형산강 전투. 네. 그곳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형산강이고 이곳 해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책도 좋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배어 있는 곳이라는 의미, 또 이거 걸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즐기면은 가장 즐겁게 이 도심을 즐길 수 있을까요? 짧게. 역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떤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어떤 기능적인 숲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걸으면서 힐링도 되고 오늘 우리가 맨발로도 걸어봤지만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숲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기에 딱 맞습니다. 좋은 숲 여기네요. 예, 해도 도시숲. 그렇습니다. 예. 이 가을에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즐겼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 가까이에서 쉼터가 되어주고 건강한 삶을 챙겨주는 도시숲. 딱 걷기 좋은 이 계절에 해도 도시숲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도 도시숲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소박한 재료로 만드는 위대한 로컬 레시피.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우리가요, 이 보약을 꼭 찾아 먹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먹는 음식들을 잘만 챙겨 먹어도 건강에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분의 손만 닿으면 일반적인 재료들이 특별하게 변신을 합니다. 자, 오늘의 금손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선생님 정말 주변에 우리 선생님의 요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은 어떤 황금 레시피를 위해서 재료를 구하러 온 거죠? 오늘은 아이들 입맛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 네. 고기 아니면 달달한 과일? 뭘까?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은 제철 연근 요리를 할 거예요. 연근요? 네. 애들 입맛이라고 했는데 연근은 애들 먹이려고 해서 잘 안 먹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연근을 딱 손질을 한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몸에 좋은 연근을 먹이고 싶은 우리 어머님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요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연근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싱싱한 제철 식재료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전통시장. 우리가 찾는 주인공도 한 자리 턱 차지했습니다. 자, 어서 튼실한 연근 고르러 가자고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네요. 아, 저 연근 다듬어지지 않은 거는 잘 보기 힘든데. 네, 뭐 요즘은 그것도- 연근이 예. 제철이라서 이렇게 흙이 묻어서 나와요. 연근은 이렇게 다듬어져서 왜 이렇게 그렇죠.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제철에 나오는 연근은 이렇게 밭에서 바로 캐가 나와요. 이런 게 싱싱하고 좋아요. 흙이 그대로 묻어있어, 흙이. 네, 우와, 싱싱하죠. 오, 진짜 싱싱해 보인다. 네, 네. 연근을 싱싱하게 고르는 건 이렇게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고르면 아무튼 싱싱하겠죠. 뭐 오래 비틀어진 거 말고. 아, 이렇게 조금 곧바르게 네, 곱고, 생기고. 네네, 싱싱하고. 그래서 네, 뭐든지 god아야 돼. 네네네. 이게 흙이 묻어 있는 걸 사면 제일 좋겠다. 그죠? 네네네. 그럼 요거 사갖고 갈까요? 네, 요거 주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 재료. 하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 바로 연근인데요. 이제부터는 연근 샌드위치가 아이들의 입맛을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다들 메모할 준비 되셨죠? 자, 드디어 저희가 연근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쫙 해두었는데, 연근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 네. 연근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근을 튀겨서 들어가고 쪄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바사닥바사닥 좋아라 하고요. 특히나 연근은 이제 지혈작용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뭐 코피가 난다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좋고, 또 어른들은 이제 어혈을 풀어주니까 이기들에 정말 좋은 식재료를 할 수 있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먹으면 너무나 몸에 좋은 연근 샌드위치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샌드위치라서 되게 간단할 줄 그럴 알았어요. 필요가 없고 연근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냉장고로 털면 돼요. 냉장고를 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그럼 그래도 오늘 준비된 재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의 메인이죠. 이제 연근이죠. 근데 네. 연근을 얘는 슬라이스해서 튀길 거예요. 튀김용으로 네, 위해서 그래서 낙엽 밟는 슬라이스. 소리처럼 바사닥바사닥.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연근 소스를 발사믹 식초랑 조릴 거예요. 조릴 거고요. 얘는 패치 속에 들어갈 소스예요. 두부하고 이렇게 견과류랑 섞어서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뭐. 여기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알 하늘을 표시하려고 완두콩으로 물을 들였어요. 연근을요. 예, 나비 완두콩으로. 예. 얘는 뭐 요즘 많이 나는 당근이고. 예. 포인트는 연근입니다. 그러니까 연근이 튀고 찌고 뭐 묻히고 볶고.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만 넣어도 되지만 좀 더 이제 맛을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네네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냉장고 청소 한번 한다 치고 다 꺼내가. 네, 다 꺼집어내서 네네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근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요? 발사믹 식초에 다진 연근을 넣고 끓이다가 설탕을 넉넉히 넣고 조린 후 한두 시간 식혀줍니다. 다음은 연근을 채 썰어서 전분 가루를 골고루 묻혀주고요. 기름에 바싹하게 튀겨냅니다. 마지막으로 데쳐서 다진 연근에 두부와 견과류, 그리고 겨자씨와 마요네즈, 머스터드 소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짜잔! 오늘의 주연인 연근 삼총사가 탄생했습니다. 자, 드디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갈 연근 메인 재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되짚어보면, 네네. 저는 딱 이걸 보는 순간, 포테이토, 감자칩, 감자칩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 예,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런 그 재료가 들어가주면은 바삭바삭.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요거는 잼을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했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일반 샌드위치에 보면은 뭐 딸기잼, 포도잼 들어가는데 네네네. 그 역할을 근데 얘는 이제 첨가물이 전혀 없는 건강한 어떤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연근을 이제 다져서 음. 이제 그 집에 있는 견과류나 소스에 버무려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와 재료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딱 밀착되게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땅콩 버터라든지 뭐 그리고 아니면은 마요네즈를 그냥 넣기도 하는데 요렇게 찐 연근을 그냥 이제 센 거 아니죠? 네. 찐 연근과 연근은 생으로 두부. 먹지 않아요. 그렇죠. 두부를 넣어가지고 뭐 각종 소스들을 넣어가지고 네, 버무려가지고. 견과류랑 이렇게 넣어서 네. 이제 두부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또 연근이 들어가서 영양도 더하고. 자, 우리가 뭐 또 패스트푸드 음식 그러면은 아이들이 몸에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런 정도라면 뭐 패스트푸드 샌드위치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재료들을 넣어서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식박에 연근 소스를 바르고요. 토마토, 상추, 치즈, 연근 튀김 등 취향에 따라 속재료를 쌓아줍니다.
다른 식빵에는 연근 잼을 바르고요. 입맛대로 채운 샌드위치는 종이로 한번 감싸준 뒤 먹기 좋게 반으로 자르면 완성! 와, 연근 샌드위치 정말 근사하죠? 드디어 이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게 만들고 나서 이게 커팅을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아름답게 예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 색깔 들어가는 거 너무 예쁜 거 있죠. 네, 요 파란색은 가을 하늘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물을 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샌드위치가 보면 크기가 좀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거는 왕 샌드위치입니다. 굉장히 큰데 요건 아마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네.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류는 좀 빠지는 것도 있고 그거는 네, 취향대로. 각자 취향에 입이 따라서. 쪼매나면 요물요물 쪼매나게 작게 만들고, 만들고. 입이 하마만 하면 굳어랗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또 이렇게 크게 입 벌려서 네, 먹는 네, 재미도 네,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뭐니 해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니, 여기에 연근이 들어갔다고 누가 말을 안 하면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어요. 비스켓 같죠? 그리고 연근 튀긴 거 있죠? 네. 포테이토 같아요. 감자 튀긴 거 같아요. 바삭바삭바삭.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라 해요. 와, 이거 잼 절이가라네요. 진짜 그 연근 아까 졸였던 졸여요, 거 있죠? 네. 너무 달짝지근한 게 맛있고 처음에 발랐던 그 소스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하죠. 담백해요. 그러니까 담백함과 달달함이 고소함과, 다 이게 묻혀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사실 샌드위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선생님 이 가을을 너무 행복해 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공복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가을, 정말 가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몸에 좋은 연근 샌드위치 만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몸에 좋은 연근을 더 맛있게, 더 색다르게 즐기는 황금 레시피. 연근을 품은 샌드위치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날 보내세요. 이거 뭐지? 이거 우리 처음 본 건데. 이거 아보카도인가? 의문의 정체를 따라 장성으로 가보시죠. 황금빛 출렁이는 계절, 장성군 황룡면을 찾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덩달아 마음이 설레이는 곳이 있는데요. 6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수확을 기다리는 의문의 정체. 이게 구아바예요, 구아바. CF 속에서 망고를 유혹하던 그 구아바 맞습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뿌리 모두 먹을 수 있는데요. 구아바는 신비의 열매로 불리기도 합니다. 구아바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드시기에도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구아바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철 과일, 가을 과일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구아바는 보통 9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 꽃이 열매로 돼야 되는데 열매가 되더라도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폭우에 침수가 돼가지고 올해는 구아바가 예년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수확 시기도 한 보름 정도 늦어져서 올해는 농부의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아픈 해예요. 생김새가 아보카도와 좀 비슷하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무화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먹으면 풋사과 맛이 납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구아바. 그런데 과일 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과도 홍옥이 있고 부사가 있고 뭐 녹색 사과가 있는 것처럼 구아바도 같은 구아바지만 종이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크게 겉이 녹색인데 속이 하얗게 있는 구아바가 있고요. 또 익으면 겉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속이 핑크색인 구아바가 있어요. 약간 맛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구아바예요. 지난 2015년 광주에서 장성으로 귀농한 정은희 씨. 제가 좀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때도 주말 농장을 했었어요. 아이들도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텃밭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시골로 가면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그냥 시골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뭐 딸기, 토마토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근데 구아바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미래에도 괜찮은 작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아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장성에 와서 구아바를 키우게 됐죠. 예. 구아바 농부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풀 뽑기. 저희는 처음에 농장을 할 때부터 유기농을 제가 좀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풀을 손으로 다 뽑는데 나무를 한 그루씩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어서 나무에 벌레가 있는지 또 나무에 이상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좀 고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면서 관심을 갖는 게 구아바한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땡볕에 풀 뽑고 있는데 에? 어디서 놀다가 이제 와서 빨리 풀 좀 뽑아줘. 나 항상 바쁘지. 나도 바쁘거든. 농약과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심과 농부의 정성으로 키워낸 구아바. 유기농 인증도 받았습니다. 일단 뭐 농약이나 이런 건 일절 안 했으니까 그런 건 걱정이 없고 그냥 이제 먼지는 있으니까 흙먼지만 좀 이렇게 닦아내고 일하다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하면 잘 주워 먹어요. 떨어진 구아바도 그냥 두는 법이 없는 부부. 이건 이제 액비 만들 때 쓰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이 시기에 계속 낙과들이라든가 상품성이 떨어진 것들은 이제 모아두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부부의 보물. 이렇게 모아두면 1년 정도 놔두면 과일만 모아둬도 이게 자연 발효 식초가 돼가지고 액비 역할을 합니다. 자연 순환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기농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탭이나 비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만의 농사법을 쌓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아바를 심었는데 나무를 이렇게 제가 올바로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도서관을 다 뒤져도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외국 뭐 논문도 보기도 하고 나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다른 과수를 키우는 법을 좀 공부를 했어요. 뭐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해서 정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구아바는 어떤 식으로 정전을 하면 과일이 더 많이 달릴까? 또 어떤 식으로 정전을 하면 뭐 잎이 더 많이 달릴까? 이런 거를 막 연구를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걸 한 몇 년간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서 저희만의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했거든요.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달리면서 크기도 키우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죠. 예. 오늘 수확한 구아바는 경기도에 사는 오랜 단골에게 보낼 겁니다. 저희 안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이걸 먹었는데 이걸 먹고 싶어서 뭐 검색을 했다. 보내줄 수 있느냐.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저희 고객인데 이번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임신을 하셨다고 예쁜 애로 잘 선별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똘망똘망한 아이들로 골라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보낼 때도 더 신경이 쓰이죠. 예쁜 것만 골랐으니 맛있게 드세요. 장성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구아바가 아직은 소비자에겐 생소해서 판로 개척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아바 부부는 로컬푸드 매장에 구아바를 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낯선 모습에 관심 집중. 구아바가 뭔지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땀과 정성으로 키운 보물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배고플 시간. 지금 겉절이를 만드는데요. 저희는 구아바를 넣어서 겉절이를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 구아바가 낯설기도 하고 외국 과일이니까 뭐 다르게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반찬으로 겉절이하고 같이 구아바를 겉들여서 하면은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특별한 재료인 구아바를 넣고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주면 구아바 겉절이 완성입니다. 아우 푸짐하네요. 자, 한번 먹어봐 이거. 내가 이거는 해줄게. 겉절이 무치듯이 무쳐도 맛있지? 이건 구아바를 넣은 샌드위치. 네, 구아바 있지. 이렇게 수확할 때는 거의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줘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겉절이도 해주고 우유하고 꿀하고 같이 구아바 갈아서 넣어주면 아침에 바쁠 때 아침밥 대신으로 한 잔 마시고 가면 하루 종일 든든하거든요. 구아바가 은근히 좀 속이 든든해요. 저희들은 이제 날마다 먹다 보니까 약간의 좀 미세한 맛 차이도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려면 일단 먹어봐야 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나오는구나, 올해는 어떤 맛이 강하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날마다 이제 먹어보게 되는 거죠. 부부는 구아바 농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합니다. 저희가 구아바를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아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구아바가 무엇인지 홍보할 수 있고 이 구아바라는 과일입니다 하고 알리는 게 저의 가장 가까운 기한의 목표고요. 큰 목표로는 단순히 1차 생산물만을 생산하는 농부가 아니라 구아바라는 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으로 이렇게 내보여서 구아바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농가가 되는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새콤한 매력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구아바. 정직한 땀으로 정성껏 키운 장성 구아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리한 여름이 끝나고 드디어 찾아온 화창한 가을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노라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지금 제 뒤에 멋진 풍경 보이세요? 호수와 산, 하늘까지 춘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날 좋은 날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제대로 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여행이 됩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몰랐던 뷰 맛집, 익숙했던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흘러가는 것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여유를 찾아주는 곳,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춘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한때 춘천 최고의 번화가였던 융림고개. 세월이 흘러 그 명성을 잊은 듯 했지만 최근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로 다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어릴 적 이곳에 와서 어머니랑 영화도 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정말 많이 변했네요. 다 가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가지? 여기? 저기? 오랜 세월을 이어온 만큼 곳곳에 스며있는 정겨움이 있는데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좁은 골목길, 가파른 계단까지 옛날 감성 제대로 느껴집니다. 계단을 올라와 마주한 곳, 융림고개에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한 카페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춘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한창 전성기를 보낸 옛 도심과 높이 솟은 새 건물들, 춘천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제가 오늘 뷰 맛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매일 살던 춘천인데 이렇게 이런 공간을 보니까 일단 너무 좋아요. 정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걱정, 근심을 다 떨쳐낼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지금 순간을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파란 하늘까지 더해져 감성 폭발! 근데 여기 너무 뷰가 좋지 않아? 그지? 진짜 좋다. 딱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치? 진짜 사람들이 그냥 쉬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불고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친구랑 이렇게 좀 대화하기 너무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뷰 맛집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해가 지고 조명이 켜졌을 때입니다. 한낮에는 춘천의 도심이 한눈에 보이고 밤이 되면 은은하게 켜진 조명들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낮에는 향긋한 커피가 어울렸다면 아름다운 야경에는 가볍게 맥주 한 잔도 좋겠죠. 반짝이는 불빛들과 함께 마치 여행을 떠난 듯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뷰 맛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춘천의 대표적인 구도시민 번개시장 인근 소양로 골목입니다. 최근 낡은 골목길을 깔끔하게 단장했는데요. 벽화와 조형물은 아기자기한 느낌을 살려 여행자들이 자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도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 이제 조금 힘들잖아요.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여기 이쁜 데 있는데. 오래된 주택을 아담하게 단장한 카페입니다. 이곳의 주력 메뉴는 아이스크림인데요. 강원도 횡성의 목장에서 직접 날아오는 유기농 우유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담는 콘은 이곳 사장님이 직접 제작하는데 콘만 봐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맛이 기대가 됩니다. 색깔도 모양도 예쁜 아이스크림 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짝 볼까요? 딸기 초콜릿을 살짝 녹여 콘 주변에 묻힌 다음 그 위에 토핑 재료를 예쁘게 뿌려줍니다. 또 다른 콘에는 마시멜로우를 녹여 시리얼과 섞은 다음 이렇게 콘지 위에 붙여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올리면 환상적인 비주얼의 아이스크림이 완성! 와, 내 침샘. 너무너무 맛보고 싶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바로 인증샷. 이미 SNS에서 유명해진 소양강 뷰 인증샷도 남겨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입으로 영접! 진짜 맛있다. 일단 뷰가 끝내주잖아요. 뷰 좋지. 거기다 아이스크림 맛있지. 거기다가 유기농. 아이스크림 하면 몸에 나쁘다 하는데 이건 오히려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지금 초코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지는 맛이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콘 주변에 붙어있는 시리얼을 떼서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 아이스크림 한 입. 뷰 한 번. 힐링이다 이게. 이곳은 겨우 가정집 2층 높이의 옥상이지만 뷰 맛집으로 이름이 났는데요. 역시 이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에는 특별함이 묻어나네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뷰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높은 데에서 좀 멀리 아래를 좀 바라본다고 하면 이곳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2층의 높이고 가장 좋은 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내 주변에 뭐 사람들도 있고 강도 바로 눈앞에 보이고 하늘도 산도 모든 게 다 가까우니까 내 눈 안에 담을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냥 이 정겨운 느낌 네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람 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옥상이다 보니 때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이 집의 뷰 포인트랍니다. 저희가 물론 아이스크림도 맛있다고들 하는데 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시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SNS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희는 노을질 때가 가장 예쁘기도 하고요. 야경이 예뻐서 한 5시나 7시 사이, 5시부터 7시 사이가 가장 예쁩니다, 저희는. 1년 중 노을이 가장 예쁜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죠.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멍하니 하늘을 봅니다.
해에 저물녘 소양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하늘과 구름, 햇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그림들. 붉게 빛나던 해는 서산으로 기울었지만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해가 지는 일몰 무렵 경이로운 자연을 마주하며 나를 비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가을 하늘.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이 계절을 즐기기 참 좋을 때인데요. 눈이 즐거운 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가득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멀지 않은 곳에서 여행의 설렘과 자연의 선물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잘 먹고 간다는 소리가 기쁘고 이 소리가 제일 행복하다.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이것 앞에서는 마음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국수, 먹기는 쉽고 편해도 만들기는 만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면발이며 육수, 양념도 그렇죠? 그냥 편하고 그냥 엄마가 해준 것 같아. 시골집 같이 정갈이 하고 어린 시절에 그 춥고 배고팠을 때 먹는 그 기분. 화장기 없는 얼굴로 따뜻이 맞아주던 엄마처럼 멋스럽지도 별나지도 않은 맛. 누구나 푸근히 안길 수 있는 음식이 국수가 아닐까요? 어느 시골 장터 어귀에는 어머니가 국수를 말고 계십니다. 이게 35년도 더 됐어. 국수가 그때만 해도 250원 있는갑이요. 참, 그게 옛날이야, 옛날 참말로. 그렇게 해갖고 팥죽은 한 그릇에 그때 500원. 동전 2억 개로 채워지는 허기. 어머님은 그 소박한 행복을 위해 손을 쉬지 않습니다. 인간은 건 다 집에서 농사져서지. 조금 있으면 이제 꼬들빼기 같은 거. 올해 꼬들빼기가 없어. 날이 가물어갖고 작년에. 꼬들빼기도 캐다고 민들레. 우리 아들이 또 캐다 주면 다니면서 따듬어서 민들레 겉절이 있어 그냥 준 게. 부지런한 어머님의 손끝에서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임실 강지는 아주 조그만 읍이죠. 와, 여기 정겹네요, 시장이. 뻥튀기도 있어요, 뻥튀기. 뻥튀기. 저 어렸을 때 네. 빵 소리 나는 거 기다렸다가 먹고. 옛적 강진시장은 소와 돼지 등 가축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유명했다죠. 지금도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엿이에요? 응, 갯엿. 드셔보세요, 엿. 엿 먹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는데. 이 갯엿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쌀하고 쌀이랑 엿기름하고 섞어가지고. 엿기름하고. 별의별 게 다 있네. 만물시장이네, 만물시장. 장날에 맞춰 나온 사람들은 참새가 방앗간에 들르듯 이곳에 발걸음을 합니다. 간격이 뜸한 버스를 기다리며 허기도 채우고 지난 이야기도 나누죠. 옛날 이렇게 보따리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다일적에 펴놓고 장사할 적에는 여기 와서 전부 다 국수 사 먹고 밥도 먹고 그랬어. 아침에 새벽 가서 이러면 밥 먹기가 싫어.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오다 보니 이제 같이 잘 먹지요. 안 좋아했는데 까르갱인 게 먹어지네. 소를 팔러 왔던 이도 돼지를 사러 왔던 이도 국수집에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때는 장사를 5일장만 봤지. 장도 그때는 장이 잘 때였는데 시장은 점차 쇠락해 갔지만 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은 오히려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것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굵어갖고 손님들이 너무 후딱 안 삶아져.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지. 그랬더니 딱 좋아. 중간 국수가. 맛있고 탄력이 좋아 선택한 국수였는데 알고 보니 이 국수면이 평범한 몸이 아니었던 거죠. 햇빛과 바람에 자연 건조한 국수였습니다. 아, 지금 저 모습이 국수가 막 주렁주렁 네. 매달아 있는 풍경인가요? 꼭 삼배 그 천을 이렇게 널어 있는 그런 것 같이, 야, 저런 장면이 다 있네요. 자연 건조 국수의 귀한 맛이 알려지면서 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저 면 삶는 게 기술인데 저 면을 잘 삶아야 되거든요. 헹굴 때도 저렇게 이제 잘 헹궈줘야지 깔끔한 맛이 나니까. 밀가루 맛이라든가 전분의 성분을 싹 빨아내야지 면이 더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예전에는 잔칫날, 무슨 결혼식 날 이렇게 좀 특별한 날만 국수를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굉장히 국수가 장터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서민들의 음식으로 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면이라는 건 옛날부터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거든요. 옛날 선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주후면이라는데 열큰하게 취한 선비들이 마지막에 국수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오래된 그림도 있어요. 한량들이 좋아하는. 그때는 이제 메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 지역에 나오는 그 특성화된 그러한 걸 가루로 만들어서 면을 만들었었는데 밀가루 보급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서민들에게도 친근한 음식이 됐던 것 같아요. 국수가 삶고 비벼지는 그 짧은 시간도 참지 못하고 젓가락은 반찬 그릇을 비워냅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지 않아 푸짐한 국수가 눈앞에 놓이죠. 어머니, 저희가 이 국수집 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양을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쩍떡한 사람 있어요. 근데 더 놀란 건 이거 국수를 시키면 이걸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테이블을 이제 술안주로 주었는데 이쪽 테이블을 술안주 준다고 이걸 주고 저쪽 테이블은 술안주 아니고 국수만 주면은 아, 왜 저걸 나를 안 줄까 나는 얼마나 먹고 잡수겠어요. 그래서 통이 갖고 조금씩 맛을 비교를 했어요. 국수 한 그릇에 머릿고기가 덤이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할까요? 배고픈 사람 밥 많이 주고 그리고 잘 먹고 간다는 소리가 기쁘고 얼마나 그게 좋은 소리다고. 내 귀에는 이번 행복이 없다. 국토종단길에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선물 받았던 어느 손님이 보내온 편지. 감사하다는 인사도 어머님껜 행복이랍니다. 이분은 국수 손님이 아니네요. 국수집에서 다른 걸 찾는 손님도 있답니다. 옛날에는 내가 저 소주 쬐깐잔 한 잔에 300원 받았어. 300원. 잔술. 예, 잔술. 네, 이걸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속여 먹는 사람이 있어. 세 잔 먹고도 두 잔 먹어도. 진짜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정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러신 많이 것 눈 같아. 감아줬어요. 그런 것 같아. 이야, 저는 오늘 촬영 장소가 이 국수집이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 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멸치 육수 내시나 보다. 맛이 엄청 진하네요, 육수 맛이. 근데 이 양념이 국수의 고명이라든가 양념이 많지는 않지만 담백하면서 간장을 조선 간장을 언제든지 쓰지 애장은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맛이 깊구나. 어머님의 이 국수 그 향이 틀려요. 향이 달라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딱 하면 그 밀가루 냄새가 이렇게 딱 올라오고 풍기잖아요. 날 냄새. 그 바람에다가 자연스럽게 말려서 그런지 밀가루 향이 안 나고 숙성됐다 그래야 되나? 익은 맛? 잠깐, 이분은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죠? 디포리 들어가요? 응. 북어포 들어가요? 응? 북어포? 아니, 그런 건 안 들어가. 뭐 들어가요, 디포리랑? 알고 싶어요. 며느리도 몰라.
간절하게 만드는 육수 맛이네요. 몇 년 전 어머님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보기엔 그냥 평범한 김치 수제비 같지만 손님의 절반은 이걸 찾는답니다. 김치를 대가리 썰은 놈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조금만 만들어 봤어. 김치 수제비를 이렇게 뒤보고 저렇게 뒤보고 그랬더니 맛이 좋아. 밀가루만 내가 이기 놓으면은 김치 썰어 놓고 후딱 해줄 수가 있잖아. 칼국수와 납작면이 같이 들어있는 수제비인데요. 수제비가 굉장히 얇죠? 진짜 그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촉촉 떼어주는 수제비. 반죽 막 해가지고. 어때요? 생각하던 그 맛과 비슷한가요? 넣으니까 혀가 막 감기면서 호로로 들어. 면이 아주 미끈새끈하네요. 중화 요리나 이렇게 보면 면이 이렇게 넓은 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쫄깃하면서도 그 넓지만은 들어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이 스르륵 감기는 맛. 딤섬이나 소룡포 같이 소를 감싸고 있을 만큼 부드러운 만두피 같은. 만두피보다도 더 부드러운 맛. 만두를 감싸는 만두피였다면 나는 소금 버리고 만두피 이것만 먹을 거야. 저는 그 정도. 같이 먹을 거예요. 36년의 세월이 가져다 준 맛이죠. 이렇게 베트남에서 시집온 며느리도 고등학생인 손자도 나와 팔을 걷어붙일 만큼 바쁘다가도 금세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만 사람이 있어가고 당신들이 따뜻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먹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햇빛과 바람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이 면처럼 어머님의 국수 맛도 그렇게 긴 세월이 빚어냈습니다. 빼어나지 않아도 소박하고 정겨운 맛. 그래서 시장은 저물어 가도 국수집은 여전한 것 아닐까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노쇠화하고 또 오래되면서 사람들의 인적이 끊기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국수집 하나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또 약해진 시장을 그래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식당을 오래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할머님의 그 정성과 그리고 그 음식을 계속 개발하는 그 메뉴, 이 메뉴도 같이 한몫을 단단히 하신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정겹고 발길 닿고 싶은 노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